크립토 초대석 시간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조동현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NFT 프로젝트 중에 아트고블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이 프로젝트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아트 고블러즈는 그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는 성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릭앤모티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진 NFT입니다. 릭앤모티는 저스틴 로일랜드가 창작한 성인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백투더 퓨처 영화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천재 과학자인 릭과 덜 떨어진 손자 모티가 차원과 모험을 하는 이야기로 사회풍자, 블랙 코미디 등이 반영되어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부분에서 이제 가장 저명한 어워드인 크리에이티브 아트 에미상을 수상한 내역과 이제 시즌 6까지 에피소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인기를 현재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백투더퓨처라고 하면 약간 이제 오래된 연식이 좀 있는 사실 영화 시리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 또래 정도가 되면은 뭐 뭔지 알겠지만, 근데 그걸 모티브 삼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네. 일종의 이제 성인 애니메이션인데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네. 결국에 이제 NFT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네. 미국의 이제 비슷한 이제 계열의 애니메이션은 이제 심즈 같은 시리즈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네.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심즈 같은 계열인데 네. 이번에 이제 NFT를 염두에 두고 네, 시리즈를 맞습니다.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원작자가 있는 사실 IP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 NFT로 만들게 된 건가요? 네, 일단 흥미로운 것은 네. 결국 그 리키 앤 몰티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네. 창립자 저스틴 로일랜드와 이제 미국계 이제 크립토 투자사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네. 패러다임이 네. 이제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작자 한 명 들어가고 네. 거기에 이제 패러다임이 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NFT는 이제 크립토 씬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크립토 쪽을 잘 아는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공동 개발사로 이제 들어갔고요. 네. 이제 패러다임은 이제 유니스와 메이커다오, 오픈시 등 같은 이제 초기 어떤 투자한 회사로 네.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명망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개발사보다는 사실 엄청 대형, 그러니까 크립토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을 둘 꼽으라면 하나는 패러다임, 네네. 하나는 A16인지 이렇게 두 네네. 개가 들어가는데 네. 네,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이제 받았었고요. 네. 이제 저명한 콘텐츠 제작자와 이제 크립토 전문가들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NFT 씬에서 영향력을 끼칠지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을 많이 유발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패러다임이 직접 개발을 할 정도면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NFT를 일반적으로 개발해서 네. 사람들한테 이제 세일즈 목적으로 개발한 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들만의 새로운 사실 가설을 좀 검증하기 위한 음. 실험적인 이제 프로젝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문법을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네.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트 측면에서는 네. 이제 원작이 되는 NFT와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만든 NFT를 서로 결합시켜 갖고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하나의 이제 원제작자가 만드는 아트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롭게 어떤 그 아트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3자의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NFT에 계속 인볼브를 시키면서 네. 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실험적인 NFT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고 네. 또 가격 측면에서도 네. 기존에는 현재 스팟 거래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스팟 대부분 거래는 현물 거래를 네, 말하죠. 현물 거래로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제 이번 그 NFT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복잡하게 고도화시켜 가지고 네. 가격이 산정되도록 해놨습니다. 추후 이제 설명드리도록 가격이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좀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제시될 수 있도록 만들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BRGDA는 추후에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그 전에 이 아트고블러가 민팅 방식이 기존 NFT와 좀 다른 민팅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네, 일단 기존의 이제 NFT 민팅 방식은 대부분 그 10,000개의 NFT를
초기 발행한 다음에 그렇죠. 사람들한테 일부는 이제 초기 참여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부분은 공식적인 세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아트고블러즈는 총 10,000개 NFT를 발행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2,000개를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고 네. 나머지 8,000개를 1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민팅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굉장히 희소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높아지면은 네.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가격적으로 많은 상승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10년에 걸쳐서 8,000개를 민팅한다는 것은 어쨌든 10년에 걸친 굉장히 큰 대작 프로젝트고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10년에 걸쳐서 뭔가를 그려가지고 찍어줘야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69개가 매일매일 발행이 되지만 네. 이제 점차적으로 10개까지만 발행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일매일 이제 그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만약에 수요가 받쳐준다고 하면 일정 부분 계속 상승이 되고 만약 수요가 없다면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 NFT와 좀 다른 방식이다라고 한 점은 어쨌든 10년에 걸쳐서 발행이 되는 그런 NFT고 다른 NFT는 딱 그때 10,000개를 찍는다고 하면 다 찍어서 팔아버리고 네네.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제 뭐 관리를 하던지 네네. 아니면 그냥 내팽개치던지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고요. 네. 일반 NFT들은 대부분 J-커브라고 해서 네. 초기에는 가격이 높게 설정되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그 NFT가 하나의 IP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 네. 점차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아. 근데 이번 아트고블러즈는 시작부터 굉장히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분은 계속적으로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까지는 원래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NFT를 처음에 화이트리스트를 받아서 민팅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사실 물건이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세컨들이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 두 번째 구매하는 사람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통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트고블러는 이게 뭔가 처음 발행이 되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일부러 계획을 한 것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가격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실험적인 새로운 어떤 시도를 시장에서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초기 물량 2,000개 중에 200개는 재단이 가지고 있고 1,800개 정도를 이제 보통 이제 크립토판에서는 KOL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키 오피니션 리더라고 해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 네. 커뮤니티에서 네. 이런 사람들한테 또 무료로 나눠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줬겠어요. 네, 초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이제 크립토계의 큰 VC가 그 만든 네. 이제 NFT다 보니까 많은 이제 KOL들이 이 NFT에 대해서 이제 사전 홍보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개를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KOL들한테 나눠줌으로써 네. 프로젝트 홍보는 많이 됐는데 네.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이제 커뮤니티에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우선권이 이제 그런 KOL들한테 이제 갔고 또 KOL들은 자기를 이제 팔로우 해주는 사람들한테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런 화이트리스트를 받고서 홍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네. 단순히 패러다임은 좋은 어떤 벤처 캐피탈이니까 이제 큰 가치를 가질 거다라고만 이제 홍보를 해서 네. 이거 좀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트고블러스는 아티스트와 NFT 홀더들 간의 좀 관계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유명 아티스트들의 예술 작품이 이제 NFT에 끼치는 영향은 알티팩트가 만든 이제 클로넥스 프로젝트에서 이미 입증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무라카미 이제 다카시라는 이제 작가의 작품이 NFT에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하면 기존에 결합되지 않은 어떤 NFT보다 이제 가치 평가가 이제 3배에서 10배까지도 이제 높아지는 하나의 그런 시장의 어떤 룰이 정해졌었거든요. 네. 근데 저 아트고블러즈는 이런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 무라카미 다카시처럼 되게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그 홀더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NFT들을 만들어주고 그 NFT를 그
그 기존의 그 아트 고블러에 결합을 할 수 있다면 네. 이것 또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나의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NFT 작품 A가 있고 네. 유명한 NFT 작품 B가 있는데 네네. 가만히 내두면 얘네 가격은 조금씩 내려가겠죠. 모를 수도 맞습니다.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합쳐버리면 그래서 A, B가 다 뭐 있는 형식의 어떤 새로운 NFT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이거를 지금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혼자 A라는 NFT보다는 네. B라는 유명한 작가가 만든 B NFT가 어떻게든 A한테 입혀짐으로써 그렇죠. 그 가치를 더 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도 산술적으로는 2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적인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은 저 궁금해지는 게 지금 잠깐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네. 예. 2개의 NFT가 어떻게 입혀진다는 건지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네. 새로운 작가들이 만든 이제 아트입니다. 아, 네. 즉 원본이 되는 NFT, 원작 NFT 위에 입혀지게 될 NFT들이고요. 네. 근데 원작 NFT를 보게 되면은 이런 몬스터의 그 배 쪽에 보면 배가 공간에 비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고블러라는 몬스터가 네. 다른 사람의 아트를 아트를 먹으면 네. 자기 배 안에 장식이 된다라는 네. 하나의 재밌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아트를 저런 아트가 이제 배 속에 네, 결합을 하게 되면 원작 NFT가 결합이 되면 원작 NFT 배에 전시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실험적인 도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게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초반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내 거 넣어줘라 배에다가. 네. 그리고 왜냐면 그 제3의 이제 아티스트들도 네. 사실 자기가 드로잉을 한 다음에 NFT로 팔기만 하면 네. 큰 돈이 되니까 네.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말하자면 캔버스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NFT 홀더들과 기존의 아티스트들과도 굉장히 이제 관계가 계속 발전돼가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홀더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홀더들도 굉장히 재밌어 했었어요. 네.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NFT에 네.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넣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무래도 신선하다 보니까 네. 많은 실험적인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했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NFT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까 BRGDA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 새로운 NFT 가격 산정 메커니즘인 Variable Rate GDA는 네. 매일 공급되는 NFT 수량과 시장의 이제 수요의 그 차이를 그 NFT 가격 산정에 이제 적용한 첫 번째 이제 사례입니다. 네. 조금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매일 10개 이제 NFT들이 이제 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 NFT 가격이 이제 1토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5일이 지났을 때는 50개 NFT밖에 시장에 어떻게 출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70명의 사람이 70개 NFT 사고 싶다고 하면 네. 결국 20개가 초과 수요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과 수요된 것이 그럼 그 프라이스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문점이 이제 생기는데 네. 그 아트 고블러 그 측은 결국 20개의 어떤 초과 수요는 1일당 10개 이제 NFT를 민팅한다고 했으니 네. 2일 앞선 수요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산술적으로 2의 그 앞서간 그 이틀을 곱해서 2의 2승, 즉 4 멀티플을 결국 기존 가격 원 토큰에다 곱해가지고 4 토큰의 가격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수요가 그만큼 내려가게 되면은 네. 결국 2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결국 기존 가격에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이 민팅가를 이용해서 사실 기존에 찍혀 있는 토큰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좀 지탱해주는 네. 그런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뭐 이 지금 노트북을 어디 가서 중고거래로 팔려고 할 때 정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노트북 정가는 수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 정도가 딱 나옵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들끼리 이제 교환하는데 네. 결국 기준점을 만들어 줬다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NFT 프로젝트인데 또 유틸리티 토큰도 발행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네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아트 고블러즈는 이제 구라는 이제 토큰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총 3가지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 고블러를 추가 민팅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NFT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1일 토큰의 생산량이 있는데 네. 그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토큰 유틸리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트 고블러 배에 이제 예술 작품을 이제 넣을 때 이제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초기 생태계 참여자가 좀 비교적 상당히 유리하네요. 뭐 이렇게 NFT를 처음에 민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구 토큰 관련해서도 네. 초기에 먼저 들어오면 이 토큰 상승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구 토큰 자체는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토큰입니다. 무한 발행 토큰이고 네. 또 자신이 먼저 NFT를 구매해서 구 토큰을 사용해서 총 그 생산할 수 있는 1일 생산량을 늘려놓게 되면 네. 결국 초기에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은 토큰을 가져갈 수 있게 즉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모든 업사이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어쨌든 하락장 속에서 나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 네. 사실 이제 초기부터 이슈가 좀 많았던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 NFT의 배분 자체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네. 유명한 사람들한테 NFT를 나눠주고 네. 그 전 세계에 있는 KOL들의 어떤 커뮤니티에 프로젝트를 이제 홍보하도록 이제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조동현님도 꽤 유명한 저인데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못 받으셨네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대상이 되지 않고요. 트위터에서 좀 더 이렇게 네. 팔로워가 많은 분들 위주로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이제 분들한테 많이 나눠졌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런 사실 자신이 이제 홍보를 받았다라는 거 없이 네.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옳다 그르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SNS 상에서 이제 디베이트 되면서 더 많은 어떤 버즈를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패러다임이 자기 이름값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뭐 저작권 관련한 다툼 같은 건 없었나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제3자의 아티스트가 이제 그린 그림을 네. 이제 고블러 NFT에 이제 결합하는 방식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사실 저작권 이슈는 많이 없었는데요.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네. 결국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그 신뢰성이 네.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 그러니까 고블러를 만든 이 신뢰성이라 창작자. 말 중에 대화 중에 네네. 죄송한데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뢰성?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고블러 아트 네. 고블러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광고 방식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냐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문점을 갖게 10년 했고요. 한다고 했는데 네. 진짜 얘네가 10년 할 거냐 네. 이런 얘기. 그러다 얘기죠. 보니 결국에는 이 컨텐츠를 만든 창작자의 네. 어떤 뒷조사까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네. 물건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스틴 로일랜드의 어떤 사생활이 밝혀지게 되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그 릭앤모리티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네. 결국에는 좀 소아 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비판받아야지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어떻게 불똥이 어떻게 보면 다른 곳까지 이렇게 튀는 그런 이슈가 발생됐습니다. 그 옛날에 BAYC 같은 경우는 그 유가랩스라는 그 회사 이름이 인종차별의 여지가 있지 않냐, 얘네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또 이슈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BAY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예전에 유럽
유럽에 있었던 히틀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네. 사실 이슈까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버즈가 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어쨌든 나온 지는 좀 됐는데 네.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사실 지금 크립토 상황이 많이 안 좋고 NFT도 그 어떤 하락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서 네. 기존에 발매됐을 때 당시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좀 실험적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리스크를 좀 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이게 만약에 처음 이제 나왔을 당시만 해도 사실은 1시간마다 가격이 몇 배씩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어요. 아. 또 그 반대로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는 네. 사실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가 산술적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증명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사실 실험하고자 했던 그런 가설들이 사실 틀렸다라고 시장에서 이미 입증이 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약간 먹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네. 명확한 하락장에서는 사실 가격 방어가 안 되고 네,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한번 깨지게 되면 더 이상 또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예. 결국 그러니까 하락하는 폭을 줄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됐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한계점을 좀 줄여서 NFT 시장에서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보완돼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사실 패러다임이 원했던 거는 네. 결국 NFT 자체가 정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정량적인 거를 좀 결합시켜서 좀 측정하고 계산할 수 예측할 있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사실은 먹히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실 NFT라는 것은 예술이고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콘텐츠의 어떤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최근에 그러면 뭐 아트고블러 말고 조금 더 뭐 좀 관심이 가시는 NFT 브랜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요즘은 사실 기존에 몇 달 전만 해도 엄청나게 높았던 가격이 높았던 NFT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가격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주키라는 일단 NFT를 많이 보고 아주키. 있고요. 아, 네, 보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FT의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점차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작가들하고 네. 협업하고 협업한 거를 또 다른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해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들어진 무언가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결합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에는 한계가 있고 뭔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계속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군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네.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새롭게 등장한 NFT 프로젝트 아트고블러스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